보안수사권을 폐지를 바로 막 밀어붙이는 이유가 네. 8월 17일 이전에 끝내야 정청래하고 김민석 후보 간에 큰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의 대표는 김민석인데 이분은 보안수사권을 유보하고 싶을 거예요, 속으로는. 네. 그런데 강성 지지층이 무슨 소리야,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쟁점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도 폐지했지 않느냐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즉슨 김민석을 밀어주기 위한. 당연하죠. 네. 여당이 준 숙제, 저희가 이제 이거 법정 모독이라서 네. 이렇게 딱 이렇게 또 이제 이 이벤트를 또 하고 들어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 시경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 이거. 제가 가끔 까먹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지요. 자, 귀국하자마자 주식시장 부동산 정책 점검회 열었습니다. 비공개였는데 어떻게 형님 국무위원들 엄청 깼을까요? 뭐라고 무슨 얘기 했을까요? 답답하겠지. 그러니까 미국 외국에 갔다가 이제 7박 하고 네. 11일인가요? 7박 11일 만에 독일까지 거쳐 들어왔는데 없는 사이에 네. 뭐 연임 개헌 얘기도 있었지, 보안 수사권도 뭐 했지, 그다음에 주식시장 출렁거려하고 난리 났지, 네. 그다음에 부동산도 뭐 만만치가 않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기본적으로 만기칠람을 하던 스타일이어서 네. 각 부처 장관들이 어찌 할지 모르지. 대통령 네. 눈치만 봐야 되니까. 각 부처 장관들이 사실은 책임과 이걸 책임 장관이라 하자 보통. 그럼 장관이 자기 부처에 대해서는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비전과 정책을 얘기하고 그게 잘못되면 책임지고 물러나고 이런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눈치만 보고 뭔가를 결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지. 위험만 봐야 되니까. 그럼 대통령이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일을 나눠주지 않는 본인 책임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게 볼 수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데 한번 KBC 광주 뉴스 그대로 한번 제목 읽어볼게요. 7시 반 마라톤 회의를 했고 이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쌍따옴표로 가용수단 총동원의 주택 공급 앞당겨라. 저 부동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첫 방송 출연해서 심한 말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하세요. 하세요. 그냥 뭐 무슨 상관이 욕은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본인이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기조가 뭐였었냐면 수요를 억제하는 거였었잖아요. 지금 못 삽니다. 서울 집 사고 싶다고 해서 못 사요. 딱 이해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집을 살 수 있어요. 현금 많고 집 없고 대출 안 끼고 이런 이해운 조건을 만족해야만 집을 사니까 결국 지금 수요를 다 죽여놨어요. 그래놓고 공급을 늘려라고 하면은 늘려봐야 살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너무 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말을 하려고 온 건 아닌데 며칠 전에 일주일 전쯤에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이 부결돼 버렸단 말입니다. 대개는 낙하산으로 꽂아주는데 전직 이인기 의원님이신가요? 이분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꽂아줬는데 이분을 거기가 꿀보직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부동산 출입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꿀보직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 때도 마세이 어쩌고 하시던 분이 가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거기 꿀 좀 끓이고 거기에서는 경쟁이란 단어가 없는 곳이에요, 정말. 실제로. 그런데 거기에서 대의원들이 부결시켰단 말은 아니 지금 이재명 워딩, 이재명 세드 뭐라고 했냐면 온 나라가 지금 투기꾼으로 들끓고 그리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왜 건설인 직능단체가 엿먹어봐라 하고 대통령한테 아니 건설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정부의 관리 규제에 좌우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귀속도 있죠, 사실상. 그렇죠.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어명을 어긴 건데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 난맥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부동산에 이제 완전히 드러난 거네,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죠. 그 원인은 본인 스스로이다. 아니 저는 이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정말 오늘 좀 심한 말 삼가해야 되는데 초반부터 달리시는 아니 이런 좋아요. 자가당착이 어디냐고요. 계속 본인이 부동산 수요 죽이고 나서 야
공급 늘려. 아 진짜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아파트만 지어봐야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아니 그게 아니 그것도 그건데 수요도 죽었지만 네. PF가 기본적으로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기업이 그 집을 지려면 본인들 회사에 돈이 쌓여 있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전부 PF를 막 그러니까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PF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주택 공급도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PF를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요자들이 살려면 네. 대출을 풀어야 돼요. 네. 공급이 늘린다는 그 자체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해왔던 그 기본 방향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 네. 근데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지금 메이저 건설사들 주택 부문이 다 사실상 철수해 버렸어요. 인원들을 해체해 버리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메이저 건설사 뭐라고 해볼까요? 뭐 신동아 건설 없어지지만 신동아 건설의 주택 63빌딩 부문이다. 진 신동아 건설. 이런 데가 지금 어디 여의도에 7,000채를 짓겠다 네. 하면은 회장이 가만 놔두겠어요? 어쩌겠어요? 전 회장이 죽여버릴 것 같아. 야, 무슨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이해운이 7,000명이냐 있냐 이거죠. 아니 지금 못 지어요. 공급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고 해요? 주택 공급을 못 하니까 건설 경영이 죽으니까 산재 환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비극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해요? 우리 김영훈 장관이 정말 잘하고 있다. 네. 산재를 역대 최고로 줄였다. 경기 죽여버리니까 건설 경기 죽이니까 산재 사고가 없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야, 8분 동안 폭풍같이 쏟아냈습니다. 폭풍같이. 자제하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법정모독이 자주 부르세요. 오늘 10시부터 국무회의 주제 저희가 원래 했던 게 뭐였냐면 보안수사권 폐지 다음은 형사소송법이 의결될 네.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시작했죠.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안 하는 이게 수순이겠죠? 아니 하면은 당권을 잃을 텐데. 당권을 지금 당심을 전당대회 지금 8월 17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있고 지금 형사사법부 개정안 이른바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네. 그 국민적인 어떤 그 여론이나 그다음에 뭐 수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막 밀어붙이는 이유가 네. 8월 17일 이전에 끝내야 네. 자 정청래하고 김민석 후보 간에 그 이른바 큰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의 대표는 김민석인데 이분은 보안수사권을 유보하고 싶을 거예요 속으로는. 네. 네. 그런데 강성 지지층이 무슨 소리야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쟁점을 없애버려야 돼요. 봐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도 폐지했지 않느냐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즉슨 김민석을 밀어주기 위한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정말 이 사법 체제의 어떤 변화라 이건 국가의 백년지 대계입니다. 한 번 이게 개정을 하거나 뭐 하면은 쉽사리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것을 여당의 전당대회용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고 두 번째는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적인 피해자 구조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네. 수사를 다 경찰한테 맡겨놓고 검찰은 손 떼라 그러고, 예? 그다음에 뭔가 이의 제기를 하고 막 하려면 절차가 아주 복잡해지게 됐고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놔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스템보다 훨씬 좋지가 않아요. 훨씬 복잡하고 피해 구제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뻔히 아는데 이념적 잣대로 우리가 원래 계획했으니까 밀어붙인다. 그리고 더군다나 단기적 이익으로 전당대회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밀어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집권당이 그 이른바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안 한다고 봐요. 100% 안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도 김철근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전적으로 공감하고 네. 만약 거부권 행사하려면 그 전에 이미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 네. 뭐 야 좀 더 수기를 해라. 그리고 민심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여론조사 추이들 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추이를 보노라면 되게 6대4의 비율, 7대3의 비율이더라고요. 근데 그 속성을 그러니까 존치가 7, 6이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봤을 때 그와 같은 여론의 추이를 본다라면 그 사안의 속성, 네. 뭐 과거에 박성준 그 의원이 그런 말 했었잖아요. 그때 뭡니까
다른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야 국민들은 몰라. 국민에 대해서 몰라. 그런 취지로 네. 얘기했었죠. 그런 국민들이 취지로 관심도 없고 얘기했듯이 잘 모른다. 이거 사실 어려운 주제잖아요. 네, 보안 네. 수사권 폐지다 뭐다 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일반 시민들은 또 검찰을 많이 접할 기회도 네.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4, 7대3이 나온다는 건 저는 절대적인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다시피 당내의 역학구조 그리고 뭐 지금 당대표 선거라고 하는 것이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주어진 여러 차례 기회에서 어떻게 보면 손 놓은 상황에서 일종의 뭐랄까요 지금까지 뜸을 들인다라면 쇼인 거고 이 그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죠 김씨. 예예 김씨가 그 대통령이 자주 그 X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올리는데 계정을 만들었어요. 계정 만들고 뭐라고 했냐면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냐 거부권 행사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 속내가 어떨까? 이걸 거부권 행사를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그동안 말하면. 줄기차게 좀 자기 입장은 얘기해 왔었잖아요. 근데 당이 안 들어주는 거지. 당이 안 듣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불가피하게 그 보안수사권이 좀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당이 이렇게 수기를 하라고 국회에다 당에다 밀면 네. 당에서는 대통령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마치 내 과거 얘기를 자꾸 꺼내서 미안한데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당 게시판이 있었어요. 네. 당 게시판에 극렬 지지 한 200여 명이 네. 글 써갖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신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얘기하면 그 당 게시판에 폭발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 요즘은 의원실에 팩스 막 엄청 보내죠. 네. 그 다음에 문자 폭탄 막 오죠. 네. 업무를 볼 수 없는 하루에 10,000개 이상 문자를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10,000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체감하면 띵띵띵띵 이러겠네요. 와.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그 뭐랄까 사실상 의사결정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극렬 지지층에 의해서 네.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네. 이 상황을 대통령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하겠죠. 오늘 의결을 하고 혹시 모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시급하게 바로 보완할 일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그런 식의 얘기를 하겠지. 이렇게 했대요. 안 받지만. 거부권 행사는 삼권 분립 헌정질서 위반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아까 형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된다. 사실 정 장관은 일찌감치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입장을. 예. 근데 이 정도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좀 건의할 만도 한데 이 또 정 장관은 거부권 행사 안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만둔다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예예. 정 장관의 입장은 좀 어떨까 해석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한편으로 저도 이제 몇 달이 건너서 정성호 장관의 지인이 네. 뭐 예를 들어 한 6개월 전쯤에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존치에 관해서 조금 진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을 좀 한 달이 건너서 좀 들은 적이 정 있거든요. 장관이. 예. 그리고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다.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네. 이런 말을 이제 그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들었는데 저는 이 말씀들을 아까 이제 박성준 의원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건이었던 것 같아요. 공소 취소 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박성준 네, 의원이 네, 네. 야 일반 국민들 공소 취소란 말 몰라 네. 이런 것이었고 공소 취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항소 포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두 가지 사안에 있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본다라면 이 사안에서도 조금은 가르마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연 뭐랄까 할까요? 진심이 있는지 혹은 이걸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이제 판단한 문제인지 네. 그걸 본다라면 그건 아닐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스탠스를 보면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제3자적인 관점에서 편하게는 야 공소 취소권은 죄송합니다. 그 공소 취소가 아닌 보안 수사권은 있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뭐 이론적으로는 말할 수 있을지언정 이분이 그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다. 그리고 저는 일련의 과정, 최근의 일련의 과정들 이 뭐 거부권을
권유하느냐 네. 혹은 뭐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전 모르겠습니다. 전 적어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린 항소폭이다, 공소취소다, 보안수사권 존치다 이 세 가지 사안에서는 이재명과 정성호는 이거 주범 공범이 헷갈리지만 사실상 둘이 주범이거든요. 공동 주범이거든요. 전 그렇게 본다라면 뭐 나중에 어떤 역사적인 판단 혹은 있을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은 둘이 나눠 가져야 될 그런 형님, 상황입니다. 정 장관이 권유를 했을까요? 안 했지. 아예 입도 뻥끗 안 했을까요? 왜 했겠어? 왜냐하면 안 될 게 뻔하고 그다음에 본인도 당으로 돌아가야 되고 본인 마지막 정치 이제 6선인가 되죠. 예.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들어와서 7선에서 의장도 한번 해야 되고 예. 본인 정치에 욕심도 있을 건데 여기서 이른바 그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하고 이반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책임하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직을 걸고 이런 국회의원직까지 걸 수 있냐 이렇게까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방금 얘기한 대로 나의 소신은 뭐 이건데 이걸 더는 못하는 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나 직을 던지는 거, 장관직 정도는 던지는 거다라고 이제 본인은 표현할 건데 당연히 안 하고 못했을 거예요. 저도 옛날 박상천 장관 있죠. 네. 박상천 장관 그 제가 모셨는데 네. 그때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있었어요. 그 98년도 같은데 99년도 네. 99년도 초에 그래서 장관실에서 내가 장관 만나서 네. 사직서 쓰시라고 사직서 써서 대통령 가서 만나라 네. 라고 얘기한 적도 있지만 물론 그건 반려가 됐죠. 반려가 됐지만 아마 정성호 장관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직서 낼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반려하는 입장을 취하겠죠. 그래서 물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대통령 면전에서 안 하겠다고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찐명이니까. 찐명이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향후 정치적인 그 어떤 미래를 생각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고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렇지만 뭐 대통령과 그 국회의원들 다수의 뜻이 그러니 네. 뭐 수용했다 뭐 이런 취지로 가겠죠. 이게 최근에 이제 ARS 여론조사 보면은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에 최저치가 나왔어요. 자, 뭐 지지율 하락의 여러 원인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이 하나가 보안수사권 폐지나 해석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나와요. 근데 여당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다 운영을 해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대통령의 속내와는 다르게 좀 발목을 잡는다는 평가도 나와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목을 잡는. 네네네. 여당이 사실 도와주지 않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는 네네네. 평가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엔 이게 뭐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은 뭐 7박 9일, 7박 11일 네. 뭐 이렇게 열심히 해외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민주당, 여당이 발목을 잡는다. 저는 뭐 도끼 개끼이라고 생각해요. 뭐 둘 다 잘하는 거 없다. 네, 네. 민주당과 이재명 난영난제이죠. 네. 뭐 지지율 하락. 저는 아까 이제 그 대기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버스 타고 오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드디어 이게 뭐 나쁘는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네. 지금 민생이 파탄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 네. 뭐 부동산이다. 그리고 뭐 주식시장이다. 청년 취업이다. 뭐 이것들 파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철근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파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이냐가 아니라 둘 다 꼬라박고 있는 그런 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 방망이를 치고 네. 그 시행이 되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가 시행이 되면 여러 부작용이 많이 나고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시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넘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그 존치를 희망을 했단 말이죠. 이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민주당의 그 뜻에 따라 이것을 거부권 행사를 않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럼 저는 이건 이재명 정부의 상당한 네임덕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6.3 지방선거만 해도 여당이 일방적 승리가 예상되는 거죠. 왜? 당연히 국정농단 그 탄핵 사태가 그러니까 계엄도 있었고 탄핵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검이 3개나 돌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상황, 영부인도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왜 지방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겠냐? 이거는 공소취소 특검 이거였거든요. 이제 공소취소 특검에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보안수사권에 하면서 물론 공소 기각 사유를 넣었어요. 너나마나한 얘기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귀에 걸리면 귀걸이, 예. 코에 걸리면 코걸이 같은 그런 문구를 넣어서 공소 기각 사유까지 같이 넣어놨어요. 그럼 국민들이 또 뭘 의심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사법개혁한다 하면서 대통령 임기 이후에 재판이 진행됐을 때 그걸 뒤엎을 법을 다 만들었잖아요. 헌법소원도 만들고 대법관 늘리고 그다음에 법 왜곡죄 만들고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재임 중에 사법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건 공소 취소거든요. 네. 공소 취소나 판사가 공소 기각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런 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똑같이 돌아가고 있죠 지금. 다 열어놓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국정 운영의 최종 목표가 본인이 재판을 안 받고 그렇죠. 재임 중에 이거 뭐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 의심에 빌미를 계속 주고 있어요 민주당이. 네. 더군다나 조정식 그렇죠. 의장이 네. 개헌해갖고 연임할 수 네. 있다. 이게 잘 안 되면 결국은 한 번 더 연임해갖고 대통령 임기를 늘려서라도 내가 감옥에 안 가겠다. 재판 안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떨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아. 오히려. 어떻게 보세요? 이 공소 취소 형님 말한 공소 취소 공소 기각 이 의심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전망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한 달 전 기준으로 본다라도 2달 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 해놨잖아요. 지적하신 것처럼 뭐 법외곡제 들어왔죠. 그러니까 장치들을 조금 네, 만들어놨죠. 실질적인 사심제 도입했죠. 뭐 대법관 수 막 늘렸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것들이 또 최근에 연달아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급기야는 저는 그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돼야 되는데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네. 연임 개헌을 하겠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 나오면서 야 이분들의 목적은 국정 운영의 목표는 민생 경제를 복돋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공소 취소 혹은 재판으로부터 온갖 사법적인 혐의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만천하에 드러낸 거여서 앞으로 정말 저는 뭐 국정이 어떻게 운영될지 좀 심각한 상황이다.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이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노무현 정신이 또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용민 의원이죠. 법안 통과되자마자 노 전 대통령 무역 방문해서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또 반면에 곽상원 의원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 사위죠. 본회의 투표에서 사실상 유리하게 반대표 던졌잖아요. SNS에 글 남겼어요.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해 경찰 독점 수사권 갖도록 추진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이 노무현 팔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노무현 팔이 했죠. 그러니까 그 검찰을 악마화하는데 제1 근거로 노무현의 서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른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압 수사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됐다라는 네. 검찰 악마화의 제1번 이유죠.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논리 구성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시절에 대연정을 제안할 만큼 국민 통합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네. 서민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정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서거 이후에 네. 많은 국민들이 기리고 네. 안타까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김용민 의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완벽한 노무현 팔이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고 바꾸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대통령제 소선거구제로 이어지는 이거에 의해서 양당 구조가 완전히 고착되는 이 상황을 좀 깨자. 그래서 다당제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지금의 선거구제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하는 방향은 선거개혁이었다라는 건데 지금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뺏기 위한 그 도구로 노무현 팔이 한 거죠. 이 노무현 팔이 한다는 지적 어떻게 좀 보세요? 유승민 의원도 사실 이거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팔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도 정당하게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항상 솔직해서 좋은데 전당대회 기간에라도 잠자코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아까 이제 그 해수욕장 서해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야, 나 지금 대목인데 응? 대목의 해수욕장에서 쭈쭈바 하나 2,000원 뭐 그리고 뭐 맥주 한 캔에 10,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너 왜 자꾸 옆에서 유승민 너 자꾸 옆에서 이거 맥주값 비싸다, 쭈쭈밥값 비싸다 이런 식으로 속된 표현으로 겐세이 노예 그런 거죠. 나 지금 이거 해수욕장에서 일주일 장사, 2주일 장사 해가지고 1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러냐? 관팔이 하는데 좀 자꾸 옆에서 딴지 걸지 좀 마라.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뜨끔했던 거죠. 그런 거죠. 그 자기 뭐 이렇게 매점매석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첫 질문이 뭐였었냐면 요즘 자주 나오는 것 같다. 이게 제가 조금 뒷정보들 남들이 안 하는 뒷담화들 차마 말 못할 이게 제가 김용민 의원과는 조금 인연이 있어요. 이분하고 제가 시민단체 있을 때 뭐 조그만 소모임에 꽤 오랜 기간 같이 있었는데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김용민 의원이 그 모임에서 말하는 걸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그때 모임이 뭐였었냐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뭐 저도 국보법 폐지. 네, 저도 이제 회계사고 시민단체 간부로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 기자들, 현역 기자들, 인권단체 인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전 진짜 말한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때 당시 의원이었어요? 아니요, 아니죠. 의원은 아니었고 변호사였고. 그래, 상당히 이 친구 조금은 뭐랄까요? 뭐 과묵하고 좀 묵직하고 한가보다. 그랬는데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입 벌리니까 그 말을 안 한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입 벌리면 사고 치더라고요. 입 벌리면 사고 치고 그 다음에 전 또 인신공격 하나만 더 해보면 인신공격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부신의 벗다리 풀어 인하우스 변호사 출신이었잖아요. 사내 변호사 그 모 증권사 변호사였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이제 뭐 참여연대에서 이제 경제금융센터를 맡아서 이렇게 관련 사안, 경제금융 사안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 거의 다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김용민 의원이 경제금융 관련 사안에 말한 적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증권사의 인하우스 변호사였고 인권 이런 것에 지금 말하는 뭐죠? 검찰개혁 이런 거에 전문성도 없고 본인이 있었다는 인하우스 변호사로서 이력도 별반 없고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지 그리고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이른바 뭐 검찰개혁이다 그런 개혁 정신을 왜 갑자기 본인이 사고팔고 하는지 참 의문이에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정치인은 뭔가 일어났을 때 이득이 있으면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국가보안법 철폐 그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관여했던 분들이 그 국가보안법 철폐는 노무현 대통령 때거든. 그때 4대 약법 철폐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국가보안법에 한자도 못 고치고 그대로 유지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그 거울로 삼는 거예요. 지금 그 민주당의 강경파가. 그래서 보안수사권 무슨 소리야? 닥치고 폐지. 그냥 닥치고 폐지예요. 그쵸. 이론의 여지 없이 그냥 왜 그때도 국가보안법 폐지하려다가 주저주저해서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도.